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금리, 경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과연 뭘까요? 어제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혹시 맞춰보실 분 있어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요소. 경제 지표라고 해도 되고, 뭐, 경제 요소라고 해도 되고.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경기, 그렇죠? 뭐예요? 마지막은?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죠. 환율. 그렇죠? 환율은 금리하고도 관련이 있긴 한데 이 환율이라는 거는 미국 돈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비율이죠. 그렇죠? 같이 달러 대 한화, 한국 화폐. 이게 왜 주식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왜 영향을 미치는지. 자,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나라 시장은 모르겠고 우리나라 시장은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시장의 주인공은 안타깝게도 외국인이에요.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더더욱 아니고. 개인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단합을 해서 저기를 못하죠. 그래서 금액이 여러 저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분산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지 못해요. 기관은요. 기관들은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장을 다 저기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또 기관들은 제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금융투자란 말이에요. 금투. 뭐 이거는 뭐 금융기관들이겠죠. 뭐 투자하는 기관들 또는 뭐 증권회사부터 시작해갖고 돈이 많은 기관들인데 이 기관들은 뭐를 해요? 차익 거래를 해갖고 틱 뛰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니까 조그마한 수익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차익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차익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수를 움직이지 못해요. 지수 움직이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는 거의 100%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이 환율이 어떤가가 중요하죠.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이라는 건 뭐예요? 한화 대 달러, 그렇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환차손이라는 게 있죠. 환차손이 뭐예요? 자, 미국 달러로 우리나라 주식을 매매할 때 달러로 사겠죠. 달러를 뭘로 바꿔요? 한화로 바꾸겠죠. 우리도 그렇잖아. 외국에 미국장 투자하려면 먼저 환전을 해야 되죠. 환전. 화폐를 바꾼단 말이야. 우리는 거꾸로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죠. 그렇죠? 근데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다시 팔고 할 때 손해를 보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샀어요. 뭐 애플이라고 합시다. 테슬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애플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샀어요. 달러로 바꾸면 지금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뭐 예를 들어 1,500 그냥 대충 계산해 가지고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요게 이제 달러 가치로는 얼마였는데 이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이걸 팔고 할 때 1억 원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냥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샀다가 팔아도 1억 원이 8천만 원이 될 수가 있죠. 가치가 떨어지면. 본전에 팔았어도. 이해되시죠? 왜 환차손이 발생하는지. 반대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환차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본전에 팔았어도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이게 1억 2천 원어치가 된단 말이에요. 환전을 하면. 그렇죠?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한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손해를 보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래서 왜 환율이 중요한 건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힘들겠죠. 여기 보면 시장정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나오잖아요. 환율.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 손이 발생하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한국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거 보시면 달러 여기 환율 차트 볼게요. 자, 2025년
환율이 여기까지 치솟았죠. 이게 왜 날짜는 안 나와? 네, 나온다 그렇죠. 자, 이게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한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4, 5, 6. 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4, 5, 6. 4, 5, 6. 7월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이 환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차익. 우리가 계엄령 선포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점점 안정이 되면서 요 떨어졌다면 외국인들은 그냥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투자해서 이 기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기 전에 바닥까지 찍고 팔면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나가도 되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금액이 크면 클수록 환차익이 많이 발생했겠죠. 저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거를. 그래서 아이고 외국인들이 그냥 우리나라 좋으니까 들어오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외국인들 저런 것까지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번에 외국인들이 저렇게 강하게 들어와도 됐는지 다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경기, 거기다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환율까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가 가치가 바닥에서 올라갈 때 들어가면 본전이라도 수익이 나는 거죠. 본전이 돼도. 아시겠죠? 네. 자, 금리, 경기, 환율까지 했어요. 내일은 이걸 종합해서 주식시장의 사계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또는 슈퍼챗 슈퍼스티커 또는 감사의 인사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딱 보실 때 원달러 환율도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환율이 세지는 거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반비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달러 환율은.